이번 시간에는 덴도어미 화장가 규방가사 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특이한 작품이에요.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액자식 구성이라서 외화 속에 내화가 있습니다. 외화 속에 내화가 있어요. 외화라는 것은 화전놀이 하는 장면이고요. 현재 이야기고, 내화는 덴도어미의 과거 이야기예요. 시작은 외화부터 시작합니다. 화전놀이부터 시작을 해요. 작품 볼게요. 가세 화전을 가세.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 화전놀이를 가자고 하고 있어요. 화전놀이를 가자. 화전이라는 것은 화전놀이예요. 화전놀이는 꽃잎으로 전을 부쳐 먹으면서 노는 부녀자들의 봄놀이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때마침 3월이다. 3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요.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군이 포덕택하니 봄날의 따뜻한 날씨가 때가 맞고, 동군이라는 것은 봄신이에요. 봄신이 은택을 베푸니 봄날의 따뜻한 날씨에 화전놀이 가기 딱 좋다. 화신풍이 화공이 되어서 봄바람이 화가가 되어서 만물을 단장시키니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노름 하여보세.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화전놀이를 하여보세. 화전놀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출문에 화다 가셔. 평소에는 여자들이 문 밖에 나오지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은 소풍도 하면서 우리 비록 여자지만 흥있게 놀아보자 하면서 화전놀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화전놀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외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외화고요. 또 다음 부분 볼게요. 상단이는 꽃 데치고, 사물이는 가루주 풀고, 치단이는 불을 넣어라. 향단이가 떡을 굽는다. 꽃 데치고 가루주 풀고 불 넣고 떡 굽는 거, 이거 화전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청계 반석 시내의 넓은 곳에 노소를 갈라서 늙은이와 젊은이를 갈라서 자리를 차리고 꽃떡을 한쪽을 드리니 노인부터 먼저 드려라. 먹을 것을 노인부터 먼저 드리는 거, 장유유서예요. 엿과 떡을 함께 먹으니까 향기와 맛이 더욱 좋다. 한포 고복, 포식하는 거, 많이 먹고 배를 두드리고 실컷 먹고서 서로 마주보고서 하는 말이 1년 1차 화전놀이는 여자놀이 제일일세. 1년에 한 번 화전놀이가 여자놀이 중에 제일이다. 노고지리가 빠르게 떠서 빌빌 낄낄 피리를 불고, 노고지리는 새예요. 새가 떠서 노래를 하고, 오고 가는 뻐꾹새는 버꿍버꿍 북을 치고, 봄빛 좋은 꾀꼬리는 좋은 노래로 벗을 부르고, 그러니까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고 치하하고, 천길 돌게도 학두루미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학두루미가 요지연인가 의심한다. 여기가 연못, 신선이 사는 연못인가 의심한다. 여기 보니까 노고지리, 뻐꾸새, 꾀꼬리, 나비, 앵무새, 학두루미,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흥겨움을 드러냅니다. 화전놀이의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부인은 글에 용해서 내측편을 외어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7월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소리가 좋아서 화전가를 잘도 부르네. 화전가라는 노래를 잘도 부르네. 이 화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전놀이가 보편적인 놀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덴동어미, 주인공이죠. 덴동어미가 못나게도 아주 잘 놀아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가 낭자하다.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춘 과부, 젊은 과부가 혼자서 눈물 콧물 끄지하다. 청춘 과부 혼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외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화전놀이의 흥겨움을 드러내서 외화고요. 모두 다 흥겨워하죠. 근데 청춘 과부, 젊은 과부 혼자서만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화예요. 내화라서 덴동어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세 번째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청혼을 받습니다.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아요.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직한데,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보건데, 30 넘은 노총각과 30 넘은 홀가부라. 홀가부는 덴동어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남자 신세도 가련하고, 여자의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만나서 같이 늙어가자 100년을 해로하면 어떠하오? 하면서 청혼하고 있어요. 남자가 청혼하고 있습니다. 덴동어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먼저 얻은 두 남편은 흥문 안에 지체 높은 사대부였어요. 그리고 큰 부자의 살림살이를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패가 망신하여서 흥진 비례가 그리한가.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는 건가 그러한가. 그러니까 사대부,
뭐 부자 이런 살림살이 기쁨이 다해서 패가망신이라는 슬픔이 왔는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세 번째 남자의 말을 들으니 6대 독자로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고진감래할까 보다. 아무래도 고진감래할까 보다. 고생 끝에 낙이 올까 보다 하면서 세 번째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청혼을 허락하고 손 잡고서 이내 하는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서 허물없이 살아보세 하면서 청혼을 허락한 거예요. 영감은 이제 결혼 후에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영감은 사기 한 짐을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치고, 나는 된동엄이, 나는 사기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부한다. 도부한다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판다. 조석이면 아침 저녁이면 밥을 빌어서 한 그릇에 둘이 나눠 먹었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해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남촌 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장사하니 돈 100이나 될 만하면, 돈이 좀 모일만 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안, 약을 쓰다 보면은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남의 빚을 지게 되고, 다시 다니면서 부지런히 모아서 또 돈 빼기 될 만하면, 돈이 모일만 하면은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아프니까 약에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도부장사, 물건 파리 장사 한 10년 하니까 장바구니에 틀이 없어지고 모가지가 자라목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10년의 장사 끝에 육체적인 고통이 드러납니다. 목은 자라목이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다. 산 밑에 주막에서 주인하고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여기 볼게요.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죽을 거라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요. 남편이 있는 곳은 주막이에요. 된동어미는 건너 동네에 장사에 가서, 도부에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지금 남편은 주막에 있고 된동어미는 동네 도부를 나간 거예요. 근데 천둥 소리가 복받치며 소나기 비가 쏟아진다. 주막 뒤에 산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주막 털을 빼가지고 동해수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까 살아날 리가 누구 있고, 주막 뒤에 산사태가 나서 주막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리가 누가 있을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세 번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만 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가 막히다. 이런 팔자가 또 있는가. 남편복이 없는 팔자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남의 수에 죽을 목숨 동해 수에 죽는구나. 물에 죽을 목숨은 다른 물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주막에 있었다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된동어미도 같이 그 주막에 있었다면 같이 죽었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괴질은 두 번째 남편이 죽은 이유예요. 두 번째 남편처럼 괴질에 죽었다면 이런 일을 안 해봤을 걸. 곧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 만년 살려고 장사가 다 무엇인고, 장사 광주리 쳐받고 생각 없이 헤엄 없이 앉아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막히다. 죽었으면 좋겠다. 산 목숨이라서 못 죽겠구나. 그렇지만 산 목숨이라서 못 죽겠다. 아니 먹고서 굶어 죽어려 하니 그 집 댁내가 강건한다. 그 집 댁내가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하겠는가. 죽으면 쓸 데가 있나. 살기만은 못하다. 사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위로해줍니다. 저성은 누가 가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고생이라도 살고 봐야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살라고 관건하고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된동어미의 그 이야기, 과거 이야기니까 내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내화고요. 다음 부분 볼게요. 이제 네 번째 결혼도 실패했어요. 네 번의 결혼도 실패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된동이 자식을 들쳐 업고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식이 된동이에요. 왜 된동이냐면 불에 데였기 때문이에요. 불에 댄 자식을 들쳐 업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정 강사는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자연은 의구하다. 변함이 없으나 인간사는 변했다. 대조되고 있어야 우리 집은 터만 남아서 쑥대밭이 되었구나.
고향에 돌아왔어도 삶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아는 이는 하나도 없고 모르는 이 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은행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 고향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두견새는 하늘 상징합니다. 두견새가 머리 위에 와서 불력이 슬피 우니 서방님의 죽은 넋이로다. 두견새를 서방님의 죽은 넋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야 두견새야, 내가 고향에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름을 불러내냐. 반가워서 우는 거냐, 서러워서 우는 거냐.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그랬더니 두견새가 팔짝 날아서 내 어깨에 앉아와서 우네. 서방님의 넋이라서 내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두견새를 죽은 서방의 헌신으로 확신합니다. 두견새는 화자에게 반가움과 후회, 부끄러움의 정서를 유발해요. 임의 넋이 분명하다. 서방님의 넋이 분명하다. 애고탐탐 반가워라. 반가움의 정서를 유발해요. 나도 살아서 몸이 왔네.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서방님의 넋이라도 반가워라. 근 50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냐. 어이없고 막급 어이없고 후회하고 있어요. 개가 시집을 간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새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럽다. 개가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내 과부될 팔자를 마음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지 않지. 처음에 당초에 차라리 친정에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서 저 새와 같이 짝이 되어 1000만년이나 살아볼 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서, 과부될 팔자를 내가 속아서 기어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걔가 한 이유예요. 기어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걔가 했다가 첫째 난구는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난구는 괴질에 죽고, 셋째 난구는 물에 죽고, 그 비에 산사태 나서 죽었죠. 넷째 난구는 불에 죽었다. 남편들이 다 비명 횡사했어요.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운명이 그만이다. 그만큼이다. 첫째 난구는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개가하지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 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악기로다. 여기 못된 사람은 수절하지 않은 댄동엄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수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악기가 될 것이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려각은 못 세워도 남에게 칭찬이라도 받고 남이 불쌍하게나 생각해 줄 걸. 당시 수절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수절을 하면 칭찬을 해주고 불쌍하게도 생각해 주었어요. 그치만 개가를 했기 때문에 남이라도 욕하고 친정 인가인들 반가워할까.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울고 있으니 모르는 집안 노인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서럽게 우나 묻고 있는 거예요. 웬 사람이 서럽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노인이 말한 거예요. 대화치가 됩니다. 이제 사정이나 들어보게 말을 해보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오나이다. 댄동어미가 얘기해요.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옵니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서러워하나. 노인이 물은 거예요. 노인께서는 들어가오. 내 서름 알아 쓸데없어.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면서 자꾸 우니까, 댄동어미가 자꾸 우니까 그 노인이 민망하여서 딱하고 안타까워서 곁에 앉아서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에 와서 더 그런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댄동어미가 간 곳마다 그러하겠습니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고향에 오니까 더 서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에 오니까 자기 신세가 더 서러운 거예요. 저 터에 살던 임상찰이 지금에 어찌 사나이까. 임상찰이가 댄동어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지금 어찌 삽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집 벌써 결단나고 지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통곡하니 그 집을 어찌 압니까? 울면서 물었어요. 그 터에 살던 임상찰이 우리 집과 오촌이다. 알아보니까 임상찰이가 댄동어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노인은 또 오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댄동어미와 노인은 친척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댄동어미 이야기죠. 그래서 내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화이다. 댄동어미 이야기. 또 이어서 볼게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그 노인과 같이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끄러워서 앉았다가 자신의 그 신세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함께 자며 이전 이야기 대충 하고 신명 타령을 다 못하네. 영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의 별의별 일 다 겪어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네. 결혼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재물도 억지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고약한 운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운명에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론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런 사람이란 것은 개가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개가한 여성이나 되지 말지. 개가한 여성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수절한 여성이에요. 수절한 여성이나 되지 그려 하면서 수절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가를 반대하고 수절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동어미가 개가를 말리고 수절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 수절한 여성이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이나 듣지. 청춘 가부 시집 가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려네. 된동어미가 개가를 막으려는 의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어요. 고생 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다. 이팔 청춘 과부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개가하지 말아라. 개가를 만류하고 있어요. 아무 동네 화령댁은 어떤 집 화령댁은 21의 혼자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단양 실질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성과 신빙성을 높입니다. 단양으로 개가를 했는데 겨우 5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다. 이 화령댁이 개가를 했어요. 단양으로 개가했는데 5달 살다가 죽었어요. 불행한 결말을 얻게 되었죠. 그건 오히려 낫다. 죽은 건 오히려 낫다. 어떤 동네 장님댁은 20살에 과부가 되어서 제가 충강을 못 이겨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개가를 갔더니만 영천 실질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성과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천으로 개가를 했더니만 몹쓸병이 달려들어서 안전뱅이 되었다. 장님댁은 개가를 했다가 안전뱅이가 되었어요. 역시 개가했다가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됐어요. 화령댁, 장님댁 둘 다 개가 후 불행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된동어미는 개가할 것을 만류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았고요.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규방가사이고 성격은 풍류적이에요. 화전놀이 하는 장면이 풍류적이고요. 서사적입니다. 된동어미 이야기가 서사적이고요. 애상적이에요. 슬프죠. 슬픈 삶이기 때문에 애상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당시 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주제는 된동어미의 기구한 인생영정과 신세 한탄이고요. 구성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어요. 외화는 화전놀이를 즐기는 현재 이야기고 내화는 된동어미의 과거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화가 중점이 되는 거예요. 시상 전개는 외화로 시작합니다. 화전놀이를 권유하고 화전놀이를 준비하고 화전놀이의 흥겨움을 즐기고 있는데 청춘 과부, 젊은 과부가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된동어미가 4차례 결혼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개가할 것을 만류합니다. 말려요. 그래서 청춘 과부가 개가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전놀이의 흥겨움, 화전놀이를 즐깁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요. 화전놀이가 끝나가는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화전놀이를 마무리하고 귀가합니다. 이 작품의 의의는 당시 여성들과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여성의 개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알려줍니다. 된동어미에 대해서 볼게요. 60세 넘은 과부고요. 된동이의 어미입니다. 된동이는 왜 된동이냐? 불에 데였기 때문에 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동이의 어미고요. 기구한 인생영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4번의 결혼 실패를 하였고요. 청춘 과부의 개가를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냐면 개가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차라리 수절하여 남들의 칭찬이라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론적 인생관을 지니고 있어요. 운명이라고 하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 과부는 17세의 과부예요. 개가를 바라지만 된동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개가하기를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